네, 안녕하세요. TGIF. 뭡니까? Thanks God, it's Friday. 금요일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죠, 그죠? 이제 금요일 지났으니까,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제 오늘을 주말이고, 그래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항상 금요일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대체로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과거에 간밤에 미국 시장이 상승세로 마감되어서, 그래서 아침 오전장에는 주가가 상당히 상승세로 출발해서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다가 오후 들어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나타나면서 차익 매물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은 상승폭을 상당히 줄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향이 많았죠, 그죠? 되게 이제까지 금요일이 되게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인데, 더구나 거꾸로 어제 같은 경우에 간밤에 미국 시장은 또 떨어졌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쉽긴 합니다만은, 간밤에 미국 시장 뭐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 난판 페이로이라 그래가지고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보험 추당 건수는 다시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FOMC의 위원들 중에서 매파 성향을 가진 분들이 연달아서 금리 인상 계속할 거야, 금리 인상 하지 않을 거야, 우리 타겟 레이트 아직 낮춘 게 아니야 등등등으로 시장을 위협하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는 쪽에 파적인 발언을 쏟아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쫄아가지고 미국 시장은 금리로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나스닥건 다우건 S&P건 하락세로 마감되었습니다. 뭐 차트를 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조정을 보일 때가 됐으니까 조정을 보이는 거다라고 말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 시장은 하락세로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에 역시 마이너스로 출발하면서 장중에 2454까지 밀리는, 보이십니까? 꽤 한 20포인트 이상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소위 말해서 아침에 계산가는 약세였죠, 그죠? 아침에 전 약이었습니다. 오전장은 약세였죠. 오후 들어서 슬금슬금 물론 마이너스 끝나게 됐습니다는, 뭐 후강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승 하락폭을 많이 줄였잖아요. 더구나 오늘 금요일인데, 다시 말해서 과거 예를 본다면 불확실성이 도사력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과거에는 금요일 오후 되면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금요일인데도 전약 후강. 근데 가만히 보면 이때까지 전약 후강이라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오늘 말의 일이 아니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며칠 전도 그렇고, 예를 들어 주가가 아침에 미국 시장의 약세로 인해 가지고 좀 마이너스 출발하는 듯 하면은 그게 오후까지 이어지지 않고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거나 심지어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미국 시장이 떨어져 말았던 관심도 없이 오히려 시장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많았죠, 그죠? 전약 후강 양상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가가 내릴 때마다 시장에는 어떤 물량이, 매수세가 버티고 있다, 그죠? 매수세가 버티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움직임을, 예를 들어서 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움직였는데, 이걸 갖다가 일봉 봉 차트로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시가고, 그죠? 여기가 종가니까 시가와 종가를 이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고 양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중에 시가보다 여기로 끝났으니까 조금 위에 짝대기가 올라갈 거고요. 떨어지는 게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으로 길다란 짝대기가 붙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길다란 수염이 달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아래쪽으로 수염 달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려올 때마다 저점 매수세가 버티고 있다라는 말이죠. 시장은 사실은 지금은 여전히 알다시피 조정 양상입니다. 그죠? 그냥 조정 양상입니다. 파동으로 봐서 여기가 1, 2, 3, 4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1, 2, 3, 4번 파동에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큰 흐름으로 봐서는 여기가 가로 1이고 여기가 가로 2고 가로 3이라 그러면은 그 중에서 3번 파동 중에서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입니다만 약간 이 4번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재미없는 거죠. 조정 양상이죠. 그죠? 영어로 말해서 콘솔리데이션. 콘솔리데이션이 뭡니까? 그러니까 콘솔리데이션은 이렇게 고착화되다. 그죠? 고착화되다. 단단해지다. 모여지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그죠? 콘솔 딱 떼지다. 그러면서 아래 위로 모여지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은 힘을 발휘하겠죠.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2500이 바로 저기인데 바로 눈앞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부딪히고 올라가라면 부딪히고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 가지고 정말 다들 답답해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그죠? 참아야 하느니라. 우리 참을 인자. 이건 이 말씀문변이 이게 아니군요. 이 인자가 아니고 그냥 인자군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고 기다리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올라가리라 고 기대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월이 해결해 줄 테니까요. 세월이 해결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왜 이래 시장이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근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는 걸 맨날 말씀드리겠죠. 그죠? 일목으로 봐서 그 과거에 1800년대 살았던 1800년대, 1900년대 아니고 180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1900년대 중반에 살았던 이즈모코 산진이라는 특출난 일본 사람이 시장의 균형을 눈에 잘 보이게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게 시장의 균형을 나타낸 표가 일목균형표인데 그 일목균형표에 따르면 현재 시장의 균형은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힘겨루기에서 누가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 매수세가 힘을 위쪽에 있죠. 그죠? 그런 자리 있지 않아.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부행스팬도 캔들 위에 나와 있고 그러지 않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 보시면 지금 부행스팬도 명백히 조정이죠. 주가도 이렇게 조정이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겠다. 구름 위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뭐 왔다 갔다입니다. 이제 코스닥 지수 오래간만에 계속 가다가 약간 조정을 보이겠는데, 그죠? 조정 보이겠는데, 코스닥은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으니까 다시 뭐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랬던 것처럼 코스피도 조만간 전고점을 넘길 텐데, 이상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고지를 탈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고지란 게 한번 넘어가고 나면은, 그죠? 한번 넘어서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한번 탈환하면은 두 번, 세 번, 네 번 탈환하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 보면은, 물론 제가 쓴 책도 그렇게 써뒀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역전되는 된다 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전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게 뭡니까? 올라갈 때마다 걸리고 올라갈 때마다 걸리고 올라갈 때마다 걸리고. 그러니까 이 선이 뭡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강력한 저항선으로 버티고 있죠. 그죠? 2500이 저항선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한 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넘어간다. 결국은 저항선을 넘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 저항선이 지금부터는 저항선이 뭐로 바뀌어요?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래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것을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떻게 된다고 서로 역전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저항선을 넘기지 못해서 답답해 보입니다만 일단 한번 넘기고 나면은 그때부터 2,500은 우리에게는 튼튼한 지원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시간에 해결해 줄 테니까 기다리면은 조만간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시장은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뭐 나스닥 지수 크게 빠졌습니다. 간밤에 크게 빠졌습니다만 역시 조정의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내가 주가가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조정 보이고 가지 않겠냐. 근본적으로 시장의 추세가 아래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구름 밑에서 반등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구름 밑에서 반등하고 있다면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반등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럴 때와는 상황이 그죠? 그죠? 이때와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죠? 이때의 상황과 구름 밑에 있을 때의 상황과 구름 위에 있을 때 상황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상승하다 조정받고 상승하다 조정받고 상승하다 조정받는 모습인데 현재 대략 이런 상태다. 그죠? 조정 양상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완전히 시장의 균형이 다른 상태고 다른 동네니까 다른 세상이니까 마치 예절로 말한다면 이때는 겨울이었죠. 겨울에도 간간히 날씨는 전반적으로 춥지만 간간히 따뜻해지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이죠. 전반적으로 하락세지만 간간히 따뜻해지는 날도 있는 거죠. 반면에 지금은 뭡니까? 여름이죠. 아직까지 여름을 말하겠습니다. 봄입니다. 봄은 대체적으로 따뜻하지만 간간히 어떻게 됩니까? 추운 날도 있죠. 이는 뭐라 그래요? 꽃샘추위라 그럽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상승세인데 간간히 추운 날도 있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뭡니까? 코스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다르다. 다른 자인지 없지 않아. 우리야 일목균형표를 보고 하는 거니까. 일목균형표 상관없어. 구름 위잖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구름 위로 올라왔는데도 상승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을 게 없죠. 나름대로 본인이 나름대로 뭔가 신뢰할 만한 지표가 있어야 그걸 토대로 거래하면서 일관성, 지속성 있는 거래할 텐데 그야말로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휘둘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제롬 파월이 금리 올린다 그러면 쫄아가지고 바로 팔고 그 다음날 장난이었다면 바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나름대로 본인만의 거래 방법을 가지시라. 저는 뭡니까? 그래도 일목균형표를 믿을만 하다. 항상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일목균형표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이럴 때 우리 한번 쏘갔잖아. 그죠? 속임수 우리 이럴 때 한번 쏘갔잖아요. 그죠? 구름 밖에 나온 줄 알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올라가는 가다가 다시 밀리는 바람에 한번 쏘갔잖아. 그죠? 어째 됩니까? 이제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억울하지만 여기서 샀지만 여기서 팔아야 그래도 이 이후에 나쁜 악재 시장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맞습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된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한 번이 쏘갔는데 또 이렇게 될 거냐. 아무래도 이거는 상승의 확률이 높지 않냐. 그래서 이런 속임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 뭐 하느냐. 일봉 말고 그럼 주봉을 보자. 그죠? 주봉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주봉사로 본다면 이때는 아직은 뭡니까? 이때죠. 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기준선을 넘기고 으쌰으쌰 가는 거니까 주봉사로 보면 완벽하게 상승세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과거에 구름 밑에 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구름 위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죠? 코스피 지수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주봉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도 똑같죠?
근데 그나마 과거에는 얘가 반등했지만 거의 기준선 조사 넘기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얘가 구름을 기준선 넘겨가지고 구름에 닿았으니까 이러다가겠죠. 그죠? 주봉상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하락 파동이 끝나고 우리 엘리트 파동으로 봐서 지금은 상승 파동인데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이 전개된 주가 중에 구름에 걸려, 주봉으로 봐서 구름에 걸려가지고 다소간 좀 버벅거리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혹은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미친 듯이 사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미친 듯이 이거 볼 필요 없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갖다가 어디 갔지? 미친 듯이 사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안 나오나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달러 환산 지수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코스피나 또는 코스닥에서 빨리 떠라. 코스닥에서 적용. 왜 허연 것만 나오지? 예. 왜 이래요? 자,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미친 듯이 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구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이미 이제 그전부터 달러 대 원화 환율 고려하지 않는 원화만 하더라도 올랐는데 지금 그 뭡니까? 코스피를 달러로 환산한 지수로 본다면 사실은 달러로 바꿨을 때 코스피는 진즉에 이때부터 계속 올라와 있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지 않고 올해 초부터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차트를 주봉으로 본다면 안 보이네요. 안 만들어지네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뭔가 그래프가 빨리 안 만들어지네.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추세는 상승세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자,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오늘도 올랐습니다만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후행스핀을 뚫지 못하고 있고 구름을 뚫지 못하겠으니까 매수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겠으나 그냥 정찰병 보내는 정도이지 구름을 걸려가지고 밀리지 않겠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역시 이걸 뚫지 못하고 밀리지 않겠냐. 달러 대 엔화 환율의 경우에도 유로군요. 달러 대 엔화 환율의 경우에도 반등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구름 후행스팬을 넘기지 못하고 구름도 두터우니 달러 N이나 달러 인덱스나 달러 대 원화 환율이나 그놈이지 결국은 나타나고 있는 게 약간의 반등 정도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추세를 바꿀 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진즉에 이런 데서부터 매도 신호를 나타냈는데 CCI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매도가 나타났죠. 그죠?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약간 하락세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그동안의 영끌들이 미친듯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가상통화 자산이 너무나 싸다는 것 때문에 매수세를 보였으나 웬만큼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주춤부력에 대한 이야기고 다시 말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막연한 선호 심리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위험 자산이든 가상통화든 코스닥이든 나스닥이든 전반적으로 시장에 뭡니까? 약간 주춤거리는 조정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 일목으로 봐서 구름 밖으로 확실히 나왔고 그 다음에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더더구나 구름 밖으로 확실하게 나와 있는 상태이니까 시간만 있으면 결국은 올라갈 거다. 그죠? 올라갈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가가 특별하게
어제의 우리의 예상이나 그저께 우리의 예상이나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관된 주장들, 지금 조정이다. 4번 파동이다. 조정은 지루하다. 조정이 끝나면 올라갈 거다. 라는 논리에서 뭔가 어긋났다 그러면은, 이상하다. 우리 올라간다 그랬는데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네요. 이제 틀리는가 봐요.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제까지 그렇게 주장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시장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움직인다면, 어제의 주장을 다시, 틀렸다. 그건 생각이 틀린 거구나. 라고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제 그렇게 주장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시장이 어제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어제까지 계속 올라간다 주장했는데, 오늘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근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됐다. 구름 밑으로 빠졌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어째입니까? 억울하지만,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if,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안 그렇잖아. 우리의 주장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재미없다 뿐이지. 이때까지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맥락과 똑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당장 인상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장은 이게 이놈의 주가가 조정적 그만 보이고 이제 오늘 좀 이제 화끈하게 올라갈 때가 됐는데 왜 올라가노? 화끈하게 움직일 때가 됐는데 라고 조급증은 슬슬 나긴 합니다만은 그냥 조급증이고 우리의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희망과 기대지 그것이 이때까지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 않냐. 오히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 트레이딩 경험에서 언제 제일 큰 손해를 봤냐. 언제 제일 큰 손해 본 것 같습니까? 확신에 찼을 때가 제일 큰 손해가 많았고요. 그죠? 이건 진짜다. 이건 분명하다. 이건 때려 죽어도 고다. 못 먹어도 고다. 하면은 무조건 못 먹어도 고일 때, 그때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하나는 서두를 때, 오늘에 만들 것 같아. 미치겠어. 빨리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있는 돈 보험 있는 돈으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야말로 거기다가 풀 베팅으로 서두를 때 그때 항상 시장은 저 뒤통수를 빵 때리면서 아니야 임마 라고 저한테 막대한 손해를 안겨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때 또 하나요? 확신에 찼을 때 그때가 제일 손해가 컸습니다. 그렇죠? 이상현님 말씀하신 대로 못 먹어도 고 하면은 분명히 못 먹어요. 그죠? 못 먹어도 고 하면 꼭 못 먹어요. 꼭 다른 놈이 못 먹어도 고 하면은 그로 떡이 돼가지고 그죠? 그 굿자라고 쳤는데 떡이 돼가 설탕 붙던가 아니면은 다른 놈이 그 굿자를 팍 내가지고 내가 먹으려는 놈 그걸 갖다가 다른 놈이 먹는 바람에 나는 거기서 바가지를 선다거나 등등 일로 못 먹는 경우가 많죠. 그죠? 못 먹어도 고할 때가 아닙니다. 항상 고스톱 칠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돈 다 털리는 놈 어떤 놈입니까? 좀 손해봤다고 나중에는 보지도 안 하고 열고 하는 놈, 열고. 그죠? 열고 하는 놈이 결국은 다 잃죠. 그죠? 해보지도 않고 돈 잃었다고 무조건 열고 광파라 열고 하는 놈은 꼭 나중에 보니까 석 장, 두 장을 가지고 있거나 두 장을 가지고 있거나 이상한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택도 없는 패를 가지고 덤비니까 될 수가 없죠. 그제 잡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가요? 저는 모든 걸 갖다가 다 책을 보고 공부했어요. 공부도 책을 보고 공부했고요. 당연히 골프도 책을 보고 물론 레슨 프로인데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책을 열심히 보면서 스윙 메커니즘이 어떻고 턴이 어떻고 이런 거 공부했고요. 당구도 책 보고 공부했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고 책 보고 공부했고 마찬가지로 고스톱도 책 보고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포커 같은 것도 책 보고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포커를 보면서 포커 책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어드바이스 중 하나가 뭐냐니까 포커에서 돈 따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따느냐. 빨리 죽어라. 그러니까 첫 번째 패를 보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확인 사살하지 말고 빨리 죽어라.
여러분들 카지노 가면은 블랙잭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랙잭 하시죠, 그죠? 직구 맞추면은 직구와 가장 가까운 데 가면 먹는, 그죠? 그 카드를 받아가면서, 그죠? 하는 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엉성하면 빨리 죽어라. 그래서 빨리 포기하는 것이 뭡니까? 돈을 따는 비결이다. 대신에 그 확신하다면은 좋은 패가 들어오면은 끝까지 가가지고 딜러를 이겨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고스톱의 경우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석점은 줘라. 제가 기억하는 고스톱 책에서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석점은 줘라. 상대방의 석점으로 정단이나 홍단이나 이거로 먹겠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석점 줘가지고 먹어줘라, 그죠? 그러니까 3점 뺏기는 거는 전혀 아프지 않다, 이거죠. 언제 돈을 땁니까? 흔들고 쓰리고에 피박, 양박을 해서 상대방이 5점에다가 뭐 7점에다가 따따블 해가지고 50몇 점이 나야 돈을 따는 거죠. 맞습니까? 본질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놈이죠. 남들 돈을 뺏어 먹으려고 하면은 돈을 잃을 각오도 해야 되는데 석점은 과감하게 줘라. 먹을 때 왕창 먹어라. 열고하지 마라. 죽을 때 빨리 죽어라.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옛날에 딜러 할 때는 밤 10시 반, 지금 시간 같은 11시 반에 뉴욕 시장이 개장되죠. 그죠? 그러면은 밤 10시 반 또는 9시, 그러니까 겨울에는 밤 10시 반이고 여름에는 밤 9시 반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업률이라든지 트레이드 밸런스라든지 또는 리테일 세일즈라든지 뭐 PPI라든지 CPI라든지 뭐 그런 중요한 이코노믹 데이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반이거나 10시 반이거나 그때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를 전후해서 달러 대 원화, 달러 대 뭐 엔이며 유로며 스위스 프랑이며 환율이 미친 듯이 움직여요. 그 전까지는 조용해요. 그러면은 밥은 저녁 식사는 대여시 먹고 오면은 10시 반까지 뭐예요? 그전에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딜리는 구석에서 모여가지고 그 바둑 뭡니까? 그 판 그래서 신문지 겹쳐가지고 판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스톱을 치거나 아니면은 포커를 하거나 딜러들이 포커나 고스톱을 잘 칩니다. 맨날 하는 게 그거니까요. 맨날 하는 게 배팅이니까 잘 합니다. 저도 안 일어나고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책을 봤던 것 중에 고스톱에서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찌 된다고? 3점은 줘라. 포카에서 돈을 딸라 그러면 어찌 된다고요? 빨리 죽어라.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고 쓸데없는 소리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의 시장은 사실은 쓸데없는 소리를 할 정도로 뭐 어제와 같은 맥락이다 보니까 그놈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놈이다. 그게 시장은 변동이 없다. 조만간 뭔가 위쪽의 저항선이거나 아래쪽에 지지선이거나를 뚫리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뭡니까? 뭐 웨지꼴로 나타나니까 굳이 말한다면 이게 웨지, 그죠? 쐐기형이니까 상승하으로 나타날 공산이 높지 않겠냐.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자.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차트를 보더라도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선을 뚝 뚫는다는 게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기준선이나 구름이나 우행 스팬이 이거나 캔들이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여전히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그림이 조금 더 다르죠, 그죠? 다르죠. 얘는 벌써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카카오가 그 구글이 시연회에서 챗봇이 엉뚱한 소리 하는 바람에 오답을 말하는 바람에
구글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AI며 챗봇이며 전반으로 빅테크 관련주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오전 중에 나타났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어제 올라갔고요.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어제보다 더 시장이 좋았고, 우리 차트로 말한다면 여전히 구름 위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구름 위에서 잘 가고 있는 거고요. 그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야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주가 움직임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으니 큰 흐름으로 봐서 전반적인 추세로 보고, 근데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이때 그죠?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사놓고 이제 뭐 하루 이틀 떨어지면은 떨어지는가 보다, 오르면 야 올라간다 뭐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나가 지나고 사이에 하고 보니까 한 사이에 5만 원 하던 게 한 사이에 6만 원 돼 있고 한 사이에 7만 원 돼 있고 한 사이에 10만 원 돼 있고 뭐 그러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숙님. 예. 그 다음에 LG 삼성 SDI 같은 뭐 LG 화학 그죠? 똑같은 입장이죠, 그죠?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위쪽으로 힘을 받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고요. 삼성 SDI는 LG화학보다 조금 더 차트가 그림이 좋죠. 그죠? 벌써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올인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 똑같은 입장이고요. 오늘 좀 어제 상승에 따르는 조정이 좀 크긴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흐름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또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뭐 비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제가 뭐라고 써놨죠? 팔으라고요? 아니요. 그죠? 왜 팔아요? 테슬라 왜 팔아요? 사각개미. 예? 사각개미들 그전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줄당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물 타다가 계속해서 물 타고 하다가 조금 반등하니까 재빨리 팔아가지고 테슬라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테슬라는 팔 때가 아니고 오히려 팔 때죠, 그죠? 그 전에 물 탈 때가 아니고 빨리 팔고 여기서부터 팔아가지고 끝낼 일이고, 가만 보고 있다가 기준선 넘겼을 때, 구름 넘겼을 때 테슬라는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담을 때라는 거죠. 그죠? 테슬라 계속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항상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종목들이 다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지금도 내려왔다가 구름도 튼튼하니까 내려왔다 구름이 튼튼하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리라 보여집니다. 실제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그죠? 아마존 구름바가 나왔다가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 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 그죠? 애플 마찬가지입니다. 나갔다가 주승버럭이 있습니다만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이 뭡니까 구글이든 이거는 이제 그것 때문이죠. AI 챗봇이, 그죠? AI 챗봇이 뭔가 이상한 일, 시연해 하는데 AI한테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뭐 예를 들어 한국식 같으면 우리나라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구글한테 챗봇에 물어봤더니 한국의 대통령요? 김중근이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와 웃고, 그러면서 거의 AI의 챗봇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구글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만은 뭐 그거야 하는 소리고, 우리는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구름에 내려 조정을 받기 위한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해보는 과정인데, happen to be 해필이면은 챗봇이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하락폭이 좀 큰 거지, 어차피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조정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냐. 그죠? 그러니까 구글도 그렇고 뭡니까?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다 똑같은 맥락으로 구름 위입니까? 구름 아래쪽입니까? 구름 밑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구름 위로 고개를 냈습니까? 테슬라도 구름 밖으로 고개를 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마존 구름 밖으로 고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애플 구름 밖으로 고개를 냈고요. 또 뭐죠? 구글
구름 밖으로 고개를 다 냈잖아요. 중요한 팡 종목들이 나스닥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형주들이 다 구름 밖으로 고개를 냈으니 나스닥 지수가 조금 주춤거린다 그래서 그게 끝났구나. 이제 시장 좋았던 시절 끝났구나.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고 사업개미 구글 팔고 테슬라 팔고 아마존 팔고 다 팔고 시장에서 도망쳐라.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시간에 해결해 줄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SM 그죠? 오늘 SM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카카오는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죠. 그죠? 카카오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고, 그러니까 이만수래. 이만수는 야구선수고, 이수만 씨가 갖고 있는 지분을 갖다가 하이브, 방준혁 씨한테 팔아버렸고요. 그로 인해 주가가 빵 뛰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차트를 볼 때 이놈의 회사가 내부적으로 경영권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이수만 씨하고 방시혁 씨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카카오하고 기존에 이수만 씨 조카죠, 그죠? SM의 경영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밖에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신문을 보고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일이 대응할 수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그냥 그림 보고 그림 밖에 나왔네, 기준선 위네, 사자. 언제 팔아요? 얘가 저기 그려뒀습니다는 이 기준선이나 기준선에 그려놓은 건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를 팔더라도 계속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가 오늘 거의 큰 폭에 나타났죠. 그죠? 갭 상승 아래꼬리가 길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뭡니까? 아래꼬리가 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팔자란 놈이 많은 거예요. 사라는 놈이 많은 거예요. 밑으로 밀릴 때마다 사자란 놈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여기서 내려올 때마다 사자가 올라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속이 매수자가 많고, 그 다음에 갭까지 나타났으니까 이 갭이 주로 뭐로 작용하느냐? 뭐로 작용합니까? 지지선으로 작용하겠죠. 물론 갭을 채우러 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갭은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고, 아래쪽으로 매수자가 많을 테니까 결국은 여전히 이렇게 되겠죠. 이거 갭을 채우고 가도 되고, 아니면 갭을 안 채우고 올라가고, 만약에 갭을 안 채우고 올라간다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 갭인데, 갭을 채우고 이렇게 가면은 보통 그게 아니고 갭을 채우지 않고 이래 가더라 그러면은 더욱더 강력 조정해서 사도 되나요? 사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조정할 때 산다면, 잘못하면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이럴 때 84,000원이죠. 보면 84,000원일 때 보면은 옛날에 6만원 됐다고. 맞습니까? 하던 게, 이게 한 사이에 6만원 하던 게 어느새 뭡니까? 8만원에 갔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반등했죠. 이때 샀어야 되는데 욕심부리가 안 샀다. 예를 들어서 안 샀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 이게요. 여기다 할까? 또 지난번에 조정안에 한번 안 있겠나? 그래서 조정만 있으면 사야지 라고 기다릴 수 있었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예상대로 조정을 보이면 다행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조정을 보이면 사야지. 네? 그 다음날 바로 샀으면 다행인데, 조정을 보이면 사야지 하고 기다렸다 그러면 잘못하면 어떤 수가 있느냐? 하늘에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놓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놓고 벌리면서 감만 떨어져라 그러면 담가 먹을 텐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비름을 감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까마귀가 홀라당 채가지고 날아간 거 똑같죠. 그죠? 뭡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감 쳐다보던 입이 입 안으로 먼지만 들어오고
그죠? 입 벌려놓고 있는데 조정은 안 보이고 날아가면 잘못하면은 못 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못 사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SM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도 뭐 신문 보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방시혁 씨 거꾸로 이번에는 이제 뭡니까? 그 경영진에서 조카가 그런 건 있나? 예, 그런 건 있냐? 무효다. 어제는 이수만 씨가 미국 있다가 한국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전환사태 발행해가지고 카카오에 파는 것 있노? 무효다. 오늘은 조카가 대주주가 방식에 파는 것 있노? 무효다. 라고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르죠. 그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그냥 추세는 상승세니까 뭐 상승세를 믿고 베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오르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한꺼번에 왕창 베팅하기보다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릴 대로 뭐 3분의 1씩 사거나 또는 5분의 1씩 사거나 아니면 3분의 반씩 사거나 하는 식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큰 흐름상으로 봐서 좋지 않겠나 싶고요. 아니면 하이브는 너무 많이 날아가서 잘 모르겠다. 무섭다 이거. 도대체 이게 과연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나 하면은 우리는 JYP, 우리의 JYP. 그죠? 우리의 JYP. 아니면은 우리의 하이브. 하이브는요, 거꾸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인수하는 놈하고 인수 당하는 놈하고 어느 주가가 오른다고요? 인수 당하는 놈은 주가가 오르고, 인수하는 놈은 주가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A하고, A가 하이브고, 하이브 어떻게 쓰나? 한글로 씁시다. 하이브. A가 하이브고, B가 SM 아닙니까? 그럼 하이브가 SM을 먹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SM 먹는 놈은 주가가 오르고 얘는요 떨어지죠. 왜? 하이브가 SM 왜 사겠노? 싸니까. 당연히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하겠죠. 맞습니까? 하이브가 SM 왜 사겠노? 카카오가 왜 SM에다가 먹으려고 깔떡깔떡거리노? 왜 입맛을 다시노?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죠. 싸 보이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주가는 싸다는 이야기야, SM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하이브는 이거 살라 그러면은 돈이 필요해. 맞습니까? 이 돈을 마련하려고 무리를 해야 돼. 뭐 차입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BW를 발행하거나 그죠? 뭐 등등을 뭐 해가지고 돈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 사는 놈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거로 뭡니까? 이 B는 SM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보다시피 하이브는 요구로 오늘 이렇게 봐야죠. SM 올라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로 본다면 어차피 추세 상승으로 봐서 기준선 넘기지도 않은 거고 구름 위에 있는 거니까 오히려 SM 사기보다는 하이브는 SM 왜 살까요? 싸니까 사죠. 돈 벌라고 사죠. 그럼 사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하이브가 SM까지 먹게 된다면 BTS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SM이 있는 그 엔터테이너 합해가지고 우리나라 최대 뭡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나쁘지 않죠. 지금처럼 주춤거리다가 오히려 SM보다는 근본적으로 단기적으로 SM이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길게 본다면 지금 당장은 SM이 좋아 보이지만 길게 본다면 그놈을 먹는 하이브도 나쁠 리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브도 좋아 보입니다. YG 마찬가지고요. YG. 이 YG는 사실은 다른 건수가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SM이 날아가다 보니까 와 살라니까 무섭잖아요.
이거 살려니까 무섭잖아, 진짜. 그러다 보니까 SM 말고 뭐 없나? YG 괜찮네. 그죠? JYP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등달아서, 이제 SM은 무서우니까 JYP 그 옆에 있는 놈. 그래서 뭡니까? 원조 맛집에 갔는데, 여러분들, 원조 맛집에 갔는데, 세상에 원조 맛집에 세상에 줄이 빵긋 길어가지고, 1시간 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 독한 사람들은 1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원조 맛집에서 줄 서가지고 기다립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HRP라 하고, 그 옆에 있는 원조는 아니지만, 짝퉁 맛집에. 이제 이 집이 대구탕이 유명하다면, 원조 31년 대구탕. 그럼 그 옆에 대구탕 30년. 그 집에 가가지고, 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굳이 원조 아니고 줄서기 귀찮아가지고 옆집에 가잖아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이브가 무서우면 하이브 안 사는 사람들이 옆집에 가듯이, 에? 원조 아니고 옆집에 가듯이, 뭐, 하이브 대신에 예를 들어서 JYP가 오르고 또 YG가 오르고, 그죠? 뭐, 이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이브와 SM은 두 개가 당사자고, 대신에 다른 YG나 JYP도 나빠 보이지 않다. 어쨌든 간에, 내내 그 엔터 관련주들은 뭐, 경기도 관련 없고, 금리도 관련 없고, 전반적으로 추세가 그동안에 내내 하락세였고, 더구나 굳이 말한다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최근 들어서 중국 사람들 뭡니까? 이거 한국 오지 마. 단기 비자 발행하지 않고 이런 바람에 양쪽으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방문 비자도 다시 재개한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한중 간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죠? 그죠?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한국의 엔터테이너들이 중국으로 와 건너가겠죠. 그럼 결국에는 뭔가 먹을 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시장을 한한령이 뭐니 그래가지고 중국 시장을 막다 보니까 오히려 엔터 관련주들이 소위 엔터테이너 K-팝 애들이 중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심지어 칠레나 뭐 이런 쪽으로 세계적으로 가는 바람에 굳이 중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일은 만들었고, 오히려 그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경쟁력이 더 강화된 큰 효과도 좋은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중국 시장이 열리면은 또 하나 시장이 더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뭐 그런 등등의 또 요인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큰 흐름을 봐서는 고점 대비해서 75,000원 하던 게 39,000원 반토막 났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하락세에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2만원에 공개 매수를 한다는데, 왜 주가가 12만원 밑에 있는 거지요? 지금 사면은 그 차이만큼 수익이 아닌 건가요? 공개 매수가 성공한다면 그렇죠. 그죠? 공개 매수가 성공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2만원에 사가지고, 예? 공개 매수 해가지고 성공한다면, 예를 들어서, 11만 7천원인데, 예를 들어 11만 4천원인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사가지고 12만원에 공개 매수한다는데, 그러다가 주식을 팔 수만 있다면, 수익이 차이 납니다.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공개 매수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공개 매수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만약에 공개 매수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공개 매수가 실패하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게, 이거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10만 원에 사가지고, 예를 들어 8만 원일 때, 9만 원일 때, 7만 원일 때, 9만 원일 때 하더라도 12만 원 공개 매수한다 그러면 할 만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11만 7천 원 같으면, 11만 4천 원 같으면 12만 원 공개 매수 해봤자 얼마입니까? 한 5천 원 수익이 날 텐데. 5천 원 수익이 날 텐데, 그 5천 원을 기대하고 샀다가 만약에 공개 매수가 실패해가지고 하이브가 M&A 실패했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거든요. 망합니다. 폭락합니다. 옛날에 IMF 때
옛날 얘기입니다. IMF 때 미도파, 네? 미도파라는 회사를 둘러싸고 그 동방유량, 그죠? 해표수경유, 그죠? 해표수경유, 동방유량이 동방페레그린이라는 증권사를 동원해가지고 미도파를 살려고 덤볐죠. 미도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기존의 경영진들이 미도파 안 뺏기려고, 그 대농이었는데, 대농그룹이 안 뺏기려고 버텼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느냐? 막 돈을 들여가지고, 그 지분이 작았으니까 자기네 주식을 막 샀죠. 그러니까 그쪽도, 그 동방도 그 회사를 먹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적대적 M&A 한다고 했으니까 연락이 사가지고 주가가, 미도파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보고 급등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미도파가 손들어버렸다. 돈 없다 포기. 손들어버리면서, 미도파가 손들어버리고, 동방도 그러면서 자금력이 없어가지고, 동방도 손들어버리면서, 동방도 망하고, 대농도 망하고, 엉망진창이 된 사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매수 한다 그래가지고 공개매수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하나는 공개매수 한다고 하는데, 공개매수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나 공개매수 얼마에? 12만 원에, 예를 들어서 100주, 100주는 하겠습니다. 100만 주 하겠다 라고 오퍼를 냈는데, 저도 팔게요 해가지고 전부 팔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팔게요 덤비면 이게 다 모으니까 120만 주 된다 이거죠. 다 모으니까 얘는 100만 주만 산다 했는데 120만 주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골라가지고 20만 주는 안 사요. 100만 주만 산다고 해서 100만 주만 사죠. 그럼 20만 주 가고 사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낙동강 오래알 되는 거죠. 주가 됩니까? 폭락합니다. 12만 원 산다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은 12만 원 사줄 놈 없잖아요. 그럼 주가 되게 폭락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공개 매수한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 가격이 개런티 된 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 매수가, 예를 들어 공개 매수가 실패할 수도 있고, 100만 주 사겠다는데 시장에서 니한테 안 팔아. 할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 매수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가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요. 오스템 임플란트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얼마였죠? 19만 원이던데. 19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습니까? 주가가 옆에서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옆으로 기고했잖아. 맞습니까? 비슷한 논리예요. 공개 매수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18만 8천 원이니까 지금 사가지고 19만 원에 팔아봤자 2천 원밖에 못 먹는데 공개 매수가 나서 당장 그 돈을 현찰로 받느냐?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돈이 묶이잖아. 그러니까 그 리스크도 있고 돈도 묶이는데, 언뜻 공개 매수 응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18만 원에 사가지고 19만 원에 팔면은 만 원 먹겠네. SM 아까 얼마였죠? 11만 7천 원에 사가지고 12만 원에 팔면 3천 원 먹겠네. 그 3천 원 바라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 4,700원이니까 5,300원 바라보고 공개 매수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사진 않을 거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좀 밀리거나 위쪽으로 오히려 12만 원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꾸리가 그래서 12만 원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왜요? 13만 원 된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13만 원 누가 사겠어요? 사가지고 팔면 12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개 매수 12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13만 원에 사가지고는 나머지 게 뭡니까?
12만 원에 공개배수 하고 나서 나머지 주식은 그거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공개배수라는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되게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12만 원 이상으로 시장에 거래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13만 원에 거래된다면 그렇다가 어느 놈이 적극적으로 사가지고 주가를 15만 원, 20만 원으로 끌어올릴 만한 리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간 공개배수를 말해놓으면 그 가격에서 정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형적인 예죠. 그죠? 걸려있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종목들, 포스코, 그냥저냥,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가 아모레 봤던가요? 아모레지,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조정을 보인다, 겁낼 일은 아니다는 거죠. 아모레지. 그 다음에, 임플란트 관련 종목, 어디였지? 덴티움, 덴티움. 어떻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카카오가 지분 확보를 위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된다면 끝내주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러면 하이브가 감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이브하고 카카오가 딜이 치고박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게 이제 승자의 저주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봤던 대농하고, 대농 미도파, 옛날 미도파 백화점 아시죠? 좀 연식에 계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미도파 백화점이 있었어요. 미도파 백화점. 그 명동에 롯데, 여기가 명동 길이면, 여기가 롯데면, 롯데 바로 옆에 여기 미도파 있었어요. 하고 이 길 밑에 여기가 신세계고, 명동에, 여기가 명동이고요. 옛날에 이 롯데 옆에 미도파가 있었는데, 이 백화점이니까 우리나라 백화점은요, 상계 정도 맞습니다. 상계도 있었고, 어디입니까? 청량리도 있었고요. 이 백화점, 우리나라 백화점이라는 게 끝내주는 장사인게요. 수수료 30%를 뜯어먹어요. 수수료 30% 뜯어먹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 이야기,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손님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면,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옷가게, 뭐라 그럴까? 무슨 옷가게가 있나요? 예를 들어, 미스터 초이, 예를 들어서, 미스터 초이라는 옷 가게에서, 브랜드에서, 미도프 백화점에 있는 그 초이라는 옷 가게에서 100만원짜리 옷을 사면, 그 100만원 돈을 내고 옷을 사면은 그 100만원을 누가 받느냐니까, 백화점에 있는 백화점이 100만원을 받아요. 초이가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100만원 그걸 바로 초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언제 주느냐. 과거의 경우에 그 다음 달 월말에 180일짜리, 90일, 180일짜리 음으로 줘요. 음으로. 물론 100만원 중에서 30만원 떼고 70만원 주는데, 70만원도 바로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180일짜리 음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은 백화점은 100만원을 180일 동안에 공짜로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30만원만큼은 일단 챙겼고, 만약에 클레임하면 누가 책임입니까? 미스터 초이라는 그 입점이 책임이고, 그러니까 반품하면은 그 초이 그 책임이고, 백화점은 전혀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자리만 빌려주고 꼬박꼬박 돈을 뜯어가는 끝내주는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도파며 롯데며 신세계며 백화점 장사가 안 될 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백화점을 하려고 미도파를 둘러싸서 동방패래거란이 덤빈 겁니다. 그죠? 끝내주는 장사.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끝내주는 장사였습니다. 반품도 신경 안 써. 직원은요? 매장 직원 누가 파견합니까? 그거 미스터 초이에서 파견합니다. 백화점 직원 아니에요. 그 매장, 미스터 초이라는 그 입점 업체의 직원이 나와가지고 물건 팔아요. 돈은 백화점에서 챙겨요. 현찰로 챙기고, 줘요.
이랬던 시절입니다. 그래 좋으니까 동방에서 미드파를 먹으려고 덤볐고,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가격을 계속 올렸죠. 그때마다라도 연 40%, 50%짜리 단기 명동에서 사채를 얻어가지고 주식을 사재꼈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뭡니까? SM을 둘러싸고 카카오가 우리 13만 원에 공개 매수 한다 그러면은 하이브는 망했죠, 그죠? 그럼 하이브는 감했을까요? 아니야. 우리는 15만 원으로 베팅할 겁니다. 그럼 주식 가진 사람은 끝내주는 거지. 싸워라. 근데 그냥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과연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 누가 하나 실패한 놈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싸움 붙다 결국 어떻게 하냐면 누가 하나 실패한 놈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카카오나 또는 하이브가 그렇게 비딩으로 덤빌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그죠? 지금 하이브로 갔는데, 오히려 카카오 다시 SM 인수한다고 하게 된다면 정말 SM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싸움 구경하고 끝내주는 구경거리가 되면서 수익이 나겠죠. 그죠? 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번 상승장은 5파 상승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ABC 상승으로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맨날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갔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요. 내가 어디 갔지? 이게 아니고 이건가? 아, 있군요. 예. 보수적으로 써놨습니다만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쪽이죠. 다 써놨죠. 거기에 맨날 산 이야기니까. 자, 여기가 3,316. 그죠? 여기가 2,134.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조정. ABC 조정. 하기만 ABC 조정입니다. 그죠? ABC 조정.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A, 여기까지가 B, 여기까지가 C. C 어디 써놨는데, C. 네, C. 그래서 ABC. 지금부터는 뭡니까? ABC 조정 끝났으니까 소위 조정 파동이니까 지금 뭡니까? 충격 파동이죠. 충격의 말은 1, 2, 3, 4, 5로 되는 파동이죠. 그죠? 1, 2, 3, 4, 5. 따라서 여기가 1, 여기가 2, 지금이 3이다. 근데 이거는, 이 1, 2, 3은 지금 A, B, C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여기 1, 2,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 4, 5 끝나려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인데 3번 파동인데 3여기인데 이게 뭐냐니까 이 ABC 파동의 이 큰 하나의 1번 파동의 일부라는 거죠. 2번, 3번, 4번, 5번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1번 파동 중에 요거 세 번째 파동. 그러니까 상승장으로 보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이까지가 대략 얼마쯤 걸렸느냐? 1년 3개월쯤 걸렸으니까 이까지가 1년 3개월쯤. 그죠? 여기가 언제나니까 2021년 6월이었고요. 그죠? 여기가 2022년 9월이니까 대략 1년 3개월 걸렸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 1년 3개월을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1년 이상의 상승세는 예상할 수 있다. 또는 그 이상도 예상할 수 있다. 그죠? 거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상승은 까마득하게 올라갈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년씨. 예. ABC 상승으로 보지 않습니다. 1, 2, 3, 4로 봅니다. 예. 오케이. 자, 됐나요? 예. 아, 물론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은 이건 2,500 넘은 게 당연하고요. 1번. 당연히 1, 2, 3, 3이니까. 이 3은 당연히 1을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1을 이거 넘겨야 되는 거니까 이게 2,501이거든요.
여기 당연히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다시 그리자. 다른 데 그려볼까요? 자, 오케이. 자, A, B, C. 여기가 3,300. 여기가 2,140. 그죠? 여기까지가 1년 3개월. 오케이? 그 다음 여기가 지금 1, 우리가 2, 지금 3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이 얼마냐 하니까 얘가 2,501이었으니까 2,501 이거 넘은 건 당연해. 그 다음에 이게 1, 2, 3, 4, 5로 해가지고 1, 2, 3, 4, 5가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전에 있던 이거를 넘겨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갈 길이 멀죠. 대신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알겠는데, 오케이. 차트는 그렇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과연 3,300 이상을 지켜줄 만한 뭔가 일이 있겠나? 3,300 이상 갈 만한 뭔가 메리트가 있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제조로 3,300 이상까지 가겠나? 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이 2,000까지 갈 때는 2,000을 넘었을 때 2,000 이때 그죠? 2,000을 넘겼을 때 이때만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 주가지수 2,000을 넘겼을 때 이때는 주가를 움직였던 원동력이 뭐고 이때는 지금에다 써놓으면 안 되겠다. 이때를 올라갔던 원동력이 과연 뭐였냐? 이때는 2,000을 넘길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소위 말해서 탑3 종목이 현대차, 기아차, 대우조선, 삼성조선, 현대조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00을 넘기는 원동력이 됐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3,000 넘길 때는 이까지는 왔는데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올라갔뇨? 뭐 때문에 갔습니까?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돈으로 끌어올린 거죠. 돈의 힘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처박혔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 처박혔다가 이만큼 올린 이유가 뭐고 이 돈입니다. 돈.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거야. 그럼 다시 제가 주장한 대로 이걸 넘겨서 올라간다. 그럼 뭐로 올라가겠노? 전에는 자동차, 전선, 조선, 반도체였는데 그 다음에는 돈으로 옮기는데 이제는 뭐겠노? 그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인의 말씀대로 뭐 석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석유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는 한참 자라나고 있는 중국이라는 뭡니까? 단물이 나오는 데 있지 않냐. 여기다가 빨대 꽂고, 그죠? 여기다가 빨대 꽂고, 그래서 쪽쪽 빨아먹으면 그만큼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아니면은 뭐 우리가 모르는 뭐 통일이 된다거나, 그죠? 뭔가 이유로 인해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유로 뭔가가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릴 만한 원동력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약간 그건 나중에 할 이야기고요. 약간 현재로 봐서는 시장은 나쁘다고 말하기에 할 수가 나쁘기보다는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0분이에요. 주말 편하게 지내시고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이걸로 노래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월요일 날 똑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